부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에 이어 주말엔 인천에서 교회 모임 관련 확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상향 조정된 부천에선 사람들의 왕래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기됐던 등교 개학 일정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등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9월 1일부터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바뀝니다.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30년 만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모임 중 전파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지금 상황을 보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부평의 한 개척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어떤 증상을 보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확진자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그 지역의 신생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그 이제 종교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 모임을 열었는데요. 이 성경 모임에 참석한 사람만 확인을 해보니 약 3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6월 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이 중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인천시는 3일 동안 만났고 그 성경 모임 특성상 밀접하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염률이 높았던 것 같다고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고광필 인천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부단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밀접하게 아마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뭐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서로 이제 예배하면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 빈도도 지금 3일 동안 계속 교회 로테이션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노출 빈도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가진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잦은 빈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지금 일부 음성이 나왔는데 그 분들도 지금 2주 자가 격리 동안 아마 양성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도 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모임의 특성상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인 건데 이번 감염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부평 개척교회 목사로부터 시작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시를 비롯한 방역 당국은 그 확진 판정을 받은 부평 개척교회 목사가 어디서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방역 당국도 성경 모임을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지만 개척교회 목사로부터 전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 개척교회 목사도 이것을 통해 감염이 됐고 단지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인지 지금 현재 그 특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집단 감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증상자가 많다는 겁니다. 네. 확진자가 23명인데 이 중에 16명이 무증상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 약 70% 정도가 무증상자인 거예요. 때문에 이제 그 방역 당국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전에는 어떤 증세에 의해서 그 메인 그 확진자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유추하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무증상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무증상자가 16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내가 왜 들어가냐 뭐 이런 컴플레인이 많았고 또 이렇게 된 거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 무증상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숨은 전파자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인천시는 이제 GPS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동선과 이에 대한 이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선이 확인된 대로 동선 내 방문자와 접촉자를 특정해서 이제 검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의료 전문가들도 이처럼 숨은 전파자들이 그 감염 가능성에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2주간 숨은 전파자를 찾는 것이 수도권 방역 성공의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김경우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거리 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이용을 피하셔야 되겠고요. 또 지금은 겨울철과 달리 충분한 실내 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밀폐된 장소 방문을 피하시고 충분한 실내 환기를 이루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발열, 인후통, 몸살, 기침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진료를 받거나 선별 검사를 받으시고 출근하지 않고 한 3, 4일 정도 집에서 지켜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수차례 거듭해서 방역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이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김포에 거주하는 노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과 부인인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이들 확진자 부부의 동선과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돌잔치 뷔페에서 물류센터까지 수도권 내 감염이 속출하면서 부천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갔습니다. 시행 일주일 가까이 지난 지금 부천 시내 곳곳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매일 시민 500명이 찾는 부천의 공공체육시설은 정막만 감돕니다.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 개장했지만 재확산 우려 속에 20일 만에 다시 운영 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을 하였고 6월 14일까지는 지금 발표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추후 상황 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초여름마다 장미 3만여 그루가 만발하는 부천 도당산 백만송이 장미원. 매년 이맘때쯤이면 나들이객 수십만 명이 찾는 지역의 명소지만 올해는 이렇게 출입 자체가 통제됐습니다. 부천 일대 번화가는 또다시 침체를 맞았습니다. 인근 뷔페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부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매출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없어요. 점심시간인데도 없잖아요. 한 3, 4일 됐어요. 사람 확 줄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래도 괜찮았는데 확진자 지하 돌집에서 나오고서는 확 줄었어요. 인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천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하고 약간 그래갖고 너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이 언제 어디서든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수도권 전역의 방역 긴장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경기도가 콜센터와 결혼식장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4일까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와 집화장, 콜센터와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입니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과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포시가 감염병 확산에 취약할 수 있는 PC방을 중심으로 감염병 방역 상황을 점검합니다. 김포시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지역 내 PC방 102곳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 개학 이후 PC방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PC방은 2주 동안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부평과 계양 지역에선 고3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 등 243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3일로 연기된 등교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원단체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등교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수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혼란스러운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부평구와 계양구는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등교가 3일로 연기가 됐는데 교육부가 2일 등교 개학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죠. 앞서 정교조 측에서는 고3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지금 현재 등교 개학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태원발에 이어서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늘어났고, 특히 인천 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감염이 더 확산되고 있어서 현재 인천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지 그냥 부평구와 계양구 학생들만 바이러스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지역 학생들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이고요. 바이러스가 고3 학생들이 비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학년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 학년 모두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밀집도 최소화 등의 보다 강화된 조치를 내놨는데요. 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청과 방역당국이 협의해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네, 단지 밀집도를 최소화한 것은 일단 일정 정도는 감염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희가 긴급하게 인천 지역 교사 설문조사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을 했는데 무려 1,870여 명이 지금 현재까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95%가 안전한 등교 개학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선생님들은 언제 확진자가 발생할지 몰라서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그 수업 때 마스크를 끼고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것 자체가 상당히 피로도가 높고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워서 선생님들이 좀 그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질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등교 개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등교 개학을 하는 것인가라는 현장의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인천 교회 부흥회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지금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근본적으로는 등교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교육당국이 인정을 하고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부에 다시 한번 등교 중지를 논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설문조사 결과 많은 선생님들이 최소한 한 학기는 원격 수업을 유지하고 입시 일정이나 전형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85.2%가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은 지금 평가를 최소화하고 특히 최소한 1학기는 평가를 면제해야 한다라는 현장의 요구가 높습니다. 학부모, 선생님들 마찬가지일 것이고 학생들도 비슷한 입장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 1학기 정도는 안정적으로 원격 수업을 유지하고 머리를 맞대고 교육 관계자들이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지금 업무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일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보건 선생님들이 특히 업무 쏠림 현상 때문에 그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평에서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보건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시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지원 인력을 보냈지만 실제로 이게 시간당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도움이 된다거나 하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기존에 빠듯한 인원으로 학교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이 이제 지금 코로나19 시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교사를 포함해서 교직원 인력을 확충하고 또 특히나 돌봄 관련해서는 전일제 돌봄 인력을 확충해서 지금 시기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수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9월 1일부터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3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도지사가 되면 이름을 바꿀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작업은 이달 초부터 석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는 집합 금지 명령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부천물류센터에 전달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쿠팡 부천물류센터는 해당 기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소 이전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경기도민에게 차액이 지급됩니다. 4인 기준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이지만 경기도민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돼 87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인 3월 23일 이후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전액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차감 금액인 1인 가구 5만 2천 원, 2인 가구 7만 7천 원, 3인 가구 10만 3천 원, 4인 가구 12만 9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 연구원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통해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의 거점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산화 핵심 전략 품목 선정과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입니다. 또 수입 의존도 분석과 전문 기관 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 소재 등 경기도 차원에서 중점 육성 관리해야 할 핵심 전략 품목 46가지도 도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10일부터 3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천시의회 제244회 정례회가 1일부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앞으로 23일 동안 부천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사 예정인 안건은 결산안과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35건으로 이번 정례회는 전반기 부천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입니다. 부천시의회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소와 365 안전센터 등의 행정사무감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16도, 한낮엔 21도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차차 흐려지다가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에 5에서 20mm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양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더위가 심해집니다. 화요일 오후에 비가 지나고 나서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목요일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